제가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곧 결정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 시청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화이팅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조금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느냐? 네. 뭐 밝히겠습니다. 아니요. 아이고. 무슨 공장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일단 하셨는데 네. 자, 어저께 이제 방송하셨던 내용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를 알면 언제쯤 결정을 하겠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골자였습니다. 그러면 지연된 주요 원인이 과연 뭐였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즉 풀어주라는 법원의 판결 그 직후부터 국민의힘과 윤 측의 인사들의 내용이 기각이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각하를 해달라. 심지어 이제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는 그런 식으로 말도 하고 윤상현 의원도 각하를 주장합니다. 각하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불비돼서 미비돼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절차적인 하자를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게 먼저 변론이 종결됐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원천 무효 성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재판관 두 분, 그 뒤에 임명된 두 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붙습니다. 물론 그 논란도 무조건 그분 임명 두 분 한 게 무효다는 아니고 굉장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한덕수를 먼저 하라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3월 초부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보수 기득권 법률가들 그 집단들 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나름 내린 묘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3일 날 그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를 했던 거죠.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3월 13일 날 4명 먼저 하겠다. 자, 그 사건 번호를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2, 3, 4, 5번. 오늘 결정난 것이 2, 3, 4, 5번까지 났고요. 6번이 박성재, 7번이 조지호입니다. 6번과 7번은 변론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8번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9번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8, 9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변론 종결된 걸 기준으로 이제 남은 것에 선입선출입니다. 헌재가 기본적으로 앞에 들어온 게 앞에 나간답니다. 먼저 나간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다음 순서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진짜 묘수를 낸다 그러면 8번과 9번을 같은 날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지금 구구들이나 지금 윤측을 포함해서 뭐라고 물론 뭐 생떼를 쓰니까 이유 없이 생떼를 쓰니까 뭐라도 시비는 걸겠지만 시비를 걸 만한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아주 박약해진다. 이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의 자,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칼럼 그리고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다 이제 다루었는데 자, 그러면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이미 장애물이 제거가 된 셈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장애물이 거의 다 제거가 된 셈이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선고하기로 하면 평의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평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간단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 한 분 탄핵 그거 할 때 뭐 어떤 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도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예.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평의를 갖다가 거치면은 이제 최종 평의라는 게 있습니다. 최종 평의가 끝나야만이 그 판결문 우리가 결정문이라 그러죠. 그 이제 수정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정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뭐 그거에 대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뭐 갑자기 한다. 뭐 어떤 그 박지원 의원께서 그러셨죠. 내일 네. 갑자기 할 수도 있다. 아마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요번에 그 윤측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은요. 요만큼 빌미도 안 잡히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그
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꼼꼼히 살펴놓을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자를 잡히면 계속 빌미를 잡힐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절차적인 면,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지 전달하고 공지하고 하는 절차를 거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멀지 있습니다. 않았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판결문은 다 썼습니까? 그건 제가 그 헌법재판관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추론을 좀 하면 이상우 기자 지금 판결문을 네. 써놨느냐 아니면 여전히 작성 전이냐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발표 시점은 그다음 문제지만 이렇게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인용, 예. 그다음 기각 이걸 나눕니다 사유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동안 심리하면 인용에 해당되는 그 증거가 있을 것이고 기각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섹터를 따로 네, 정리합니다.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인용 판결문, 기각 판결문, 판결문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그 뭐라 썸머리라 그러죠. 예, 예. 그걸 작성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죠.